예약 앱으로 손님이 미어터지는데 모텔 사장님은 제발 예약 좀 취소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손님이 올수록 오히려 빚이 쌓이는 이 기괴한 장사. 오늘 그 숨겨진 속사정을 들여다봅니다. 한 달 매출이 5천만 원. 대기업 임원 연봉을 단 한 달 만에 버는 셈이죠. 이 정도면 모텔 사장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22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온 사장님은 최근 가게를 매물로 내놨습니다. 손님은 계속 들어오는데 정작 정산을 끝내고 나면 통장엔 0원, 오히려 적자가 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부족한 광고비를 대려고 이젠 제2금융권에서 사채까지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내 건물에서 내 몸 바쳐 일하는데 결국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기분이라며 허탈해합니다. 장사가 안 돼서 망하는 게 아니라 손님이 오면 올수록 사장님이 더 빨리 망하는 이 기묘한 구조를 더는 버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게 단순히 한 사람의 사연일까요? 아닙니다. 지난 5년 사이 서울에서만 모텔 1000곳이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전체의 30%가 증발한 건데 여행 수요가 폭발하고 숙박 예약이 어느 때보다 활발한 요즘 상황을 생각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수치입니다. 분명히 간판은 내려갔는데 그 많던 건물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신촌이나 서울대 입구역 같은 역세권 골목을 가보면 답이 나옵니다. 모텔 간판이 내려간 자리에 약속이라도 한 듯 10층 넘는 오피스텔이나 깔끔한 청년주택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단순히 모텔이 망했다고 생각하지만 돈의 흐름을 쫓아가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건 숙박이라는 낡은 장사를 치워버리고 더 비싼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부동산 상품으로 판을 갈아엎는 과정입니다. 이 판을 완성하려면 먼저 사장님들이 이 자리에서 스스로 손을 떼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 밀어내기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숙박 앱입니다. 한 달에 5천만 원을 벌어도 사장님 손에 영원히 떨어지는 이유, 그 중심에는 앱이 짜놓은 교묘한 설계가 있습니다. 보통 앱 상단에 떠있는 추천순위나 인기순 숙소를 보면 시설이 좋거나 손님이 많이 찾는 곳이라 생각하시죠?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소비자원이 조사해보니 우리가 인기 숙소라 믿고 물렀던 상위 노출 숙소의 100%가 사실은 광고비를 내고 자리를 산 곳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본 건 후기가 아니라 앱이 깔아준 유료 전시장이었던 겁니다. 말이 좋아 추천이지 사실은 돈을 많이 낸 순서대로 줄을 서 있는 셈입니다. 문제는 이 줄을 서기 위해 내야 하는 비용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22년차 박 사장님 사례를 보면 A사에 384만 원, B사에 242만 원을 광고비로 냈습니다. 여기에 예약이 들어올 때마다 매출의 10%를 수수료로 또 떼어갑니다. 이걸 다 합치면 한 달에 플랫폼에만 1,100만 원 넘게 송금해야 합니다. 매출의 20%가 넘는 돈이 앉은 자리에서 빠져나가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흔히 비싸다고 말하는 배달앱 광고비랑 비교해봐도 숙박업주들이 내는 비용은 평균 10배 정도 더 높습니다. 사장님들도 이 구조가 정상이 아니라는 걸 잘 압니다. 그런데도 광고를 끊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플랫폼이 이미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죠. 광고를 중단하는 순간 그 모텔은 온라인 세상에서 아예 투명인간이 됩니다. 검색 결과 뒷페이지로 밀려나 노출조차 안 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빚을 내서라도 광고비를 입금하는 겁니다. 이건 일종의 죄수의 딜레마와 같습니다. 옆집이 광고를 하면 나도 해야 하고 내가 하면 옆집이 더 비싼 광고를 붙입니다. 결국 사장님들이 서로를 이기기 위해 광고비를 더 태울수록 돈은 고스란히 플랫폼의 주머니로 흘러갑니다. 결국 사장님이 밤낮 없이 침구 정리하고 청소해서 번 돈이 건물을 유지하고 시설을 고치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거대 IT 기업의 기업 가치를 높이는 자양분이 되고 있습니다. 자본의 흐름이 숙박 서비스라는 본질에서 플랫폼 권력으로 완전히 넘어간 겁니다. 결국 플랫폼에 줄 광고비조차 바닥나며 사장님들은 마지막 선택을 합니다. 시설 투자도 예약액 광고도 포기하는 대신 문을 걸어 잠그고 장기 투숙객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일반 관광객이 떠난 그 낡은 빈방을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채우기 시작한 이유입니다. 일반인이 떠난 그 낡은 방을 채우고 있는 건 사실 갈 곳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낡은 모텔은 우리 사회가 그들을 위해 남겨둔 마지막 방파제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곳엔 보증금 몇백만 원이 없어 월세방조차 구하지 못한 일용직 노동자, 평생이라고도 노후를 대비하지 못한 독거노인, 그리고 갑작스러운 파산으로 어린 자녀를 데리고 숨어든 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방에서 큰 병원을 찾아 상경하는 연간 71만 명의 원정 환자들까지 이 좁은 방으로 모여듭니다.
항암 치료와 수술을 위해 매일 서울로 쏟아지는 이들에게 병원 근처의 낡은 모텔방은 고통스러운 치료 시간을 견뎌낼 유일한 메디컬 베이스 캠프가 되어주기 때문이죠. 플랫폼에 줄 광고비조차 바닥난 사장님들은 이제 예약앱을 끄고 이들의 달방 월세를 받으며 간신히 건물을 유지합니다. 시설은 낡고 네온 사인은 꺼졌지만 역설적이게도 가장 망가진 모텔들이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을 지탱하는 거대한 외딴 섬이자 마지막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위태로운 공생조차 자본의 눈에는 빨리 치워버려야 할 장애물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시행사와 건설사들에게 이 낡은 모텔 부지는 그저 오피스텔 올려서 수천억을 벌 노다지 땅입니다. 도시가 세련되게 변할수록 이 마지막 방파제는 가장 먼저 철거 대상이 됩니다. 자본이 사장님에게 땅값을 치르고 도장을 찍는 순간 모텔은 순식간에 얼리고 그 자리엔 비싼 월세를 받는 깔끔한 오피스텔이 올라갑니다. 동네가 깨끗해졌다고 환호하는 그 짧은 찰나에 누군가의 마지막 생존줄이었던 지붕은 그렇게 흔적도 없이 뜯겨 나갑니다. 결국 서울에서 천여 곳의 모텔이 사라졌다는 건 단순히 낡은 숙박업소 천여 개가 문을 닫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도시가 가장 낮은 곳에 사람들을 위해 마지노선으로 남겨두었던 최소한의 주거 안정망 1000개가 통째로 뜯겨 나갔다는 뜻입니다. 플랫폼이 사장님들의 수익을 영원으로 수렴하게 만들고 그 틈을 탄 거대 자본이 땅을 사들여 번듯한 오피스텔을 올리는 과정. 우리는 이걸 도시 재생이나 지역 발전이라는 멋진 이름으로 부릅니다. 지저분했던 골목이 깨끗해지고 세련된 건물이 들어서니 도시 전체로 보면 분명 이득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합니다. 모텔이라는 방파제가 무너진 자리에서 쫓겨난 그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어디로 갔을까요? 보증금 없는 하루 2만 원의 방 한 칸조차 허락되지 않는 도시에서 그들은 이제 더 어둡고 더 외진 곳으로 혹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도시의 바깥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모텔 삭제 시나리오는 시작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효율과 수익을 앞세운 시스템이 우리 주변에 낡고 낮은 것들을 하나씩 지어나갈 때 그 끝에 남는 도시는 과연 누구를 위한 공간일까요? 당장 오늘 밤 갈 곳 없는 이들을 조건 없이 받아주던 도시의 마지막 방파제들이 수익성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밀려 너무나 소리 없이 철거되고 있습니다. 깨끗한 오피스텔에 들어서는 속도만큼 우리 사회의 안전망은 그보다 더 빠르게 뜯겨나가고 있는 겁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이 꺼지고 세련된 유리 건물이 들어선 골목, 동네는 더 깨끗해졌을지 모르지만 그 공간을 채운 건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가워진 자본의 논리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편리함에 취해 이것을 외면하는 사이 다음은 과연 무엇이 지워지게 될까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